출산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기쁨과 축복이었어요. 그때 남성들이 여성들을 바라볼 때 이 여성들은요 여신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출산을 해요. 그리고 여자들의 몸에서 어느 순간 아기가 나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근데 그 아기가 또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고 저 때는 또 싸움을 하고 막 이런 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아기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부족의 큰 힘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성들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저 때는요 여자들은 다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아기를 낳는다든지, 그다음에 부족에 있는 부족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면 그 출산은 정말로 그 마을의 축제였어.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할 때 남자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막 비글비글 돌면서 축제하고 막 이러잖아. 지금도 원시부족들이 약간 그런 원형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도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의 모습은 약간 그렇게 무서워요. 네, 두려워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막막해요. 그리고 공포스러워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출산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때 남자들이 많이 땅 떠먹기를 하러 다녔어요. 아시죠? 많이 땅을 지배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권위 있는 남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는데, 이런 부족들 저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보면 그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성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대부분 과부가 되게 많았는데 산파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산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머리도 좋고 똑똑하기도 했지만 출산할 때 가서 산모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정보력 이런 것도 굉장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꽤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뭔가 병이 나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출산 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뭔가 뭐 재판이 필요해. 솔로몬의 그런 지혜로운 재판이 필요해. 그럴 때마다 이 산파를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이 산파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점점 마을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뭔가 출산을 하면 뭐 보리 한 대 갖다 주고 뭐 이런 물을 교환으로 이렇게 산파들한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는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그 마을에서 명망이 있는 신임이 두터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산파들이 유럽 전역에 있었어요. 마을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그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남성들이 이 여자들을 가만히 뒀을 리가 없죠. 예.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운 거예요. 이 여성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유럽의 이제 카톨릭 옛날 불교 있잖아요. 그 종교가 이제 개입해서 더욱더 심화된 마녀 사냥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은 산파들이 죽음을 당했고 남아있는 산파들마저 그 후대를 잊지 못하고 이제 없어지거나 이렇게 했고, 이것을 빨리 알아차린 영국 같은 데서는 조산사를 빨리 우리 조산사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조산사를 빨리 이렇게 키워나가려고 하고 유지시키려고 하고 이랬던 이제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산파가 없어졌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산파가 없어졌네. 그럼 난 누구랑 얘기를 안 했지? 이제 그런 생각이 사로잡힌 거죠. 이제 옛날 엄마들은 산파에 둘러싸여서 뭐 이렇게 축제처럼 애기를 숭숭숭 자라고 했는데 이제 난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자들은 막연히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 산파도 없는데 나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너무 무서워. 그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되게 점점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 그다음에 임신하는 것, 그다음에 임신을 위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 모두가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 종교가 꼭 들겠죠. 저주스러운 일, 더러운 일. 너는 죄의 유교계의 결과야. 출산은 이렇게 이제 점점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뒷방에 가서 몰래 아기를 낳는다든지, 아니면 지하 뭐 굴 속에 가서 몰래 아기를 낳는다든지, 그 아기는 또 죽이거나 버리거나 어떻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은 되게 출산을 하면서도 핍박받고, 그다음에 그 여성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축복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남자 의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출산을 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고 이런 장면을 이제 의사들이 지켜보게 됐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침대도 등장을 했고, 회음 전개술도 등장을 했고, 여러 가지 출산에 사용할 수 있는 뭐 경자, 이게 찌개 같은 경자, 뭐 이런 도구들도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것들로 인해서 여자들은 더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쯤에서 마취술이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마취를 이제 불법이었죠. 실은 마취가 인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취 주사를 놓으면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마취 주사를 놓고 기절시킨 상황에서 아기를 낳게 됐던 시대였던 거예요. 여자들은 일종의 그냥 실험대상 뭐 이런 거였어요. 어떤 용량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그렇게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이제 아기가 잘못되거나 산모가 잘못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영국에서는 이제 금지를 시켰어요. 마취 이제 금지를 시키는 시대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일단 마취제가 공인이 해제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어요. 이분이 이제 7째까지 아기를 잘 손짓 낳다가 난 더 이상 이제 아기를 그냥 못 낳겠어. 나에게 마취제를 줘라.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우아하게 마취제를 맞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귀족들이 또 그걸 본 귀족들이 나도 저렇게 낳을래. 나도 저렇게 우아하게 낳을래.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왕진 가방에다가 마취제를 넣고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됐죠. 그래서 유럽 전역에 또 마취제가 대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무통 주사. 네네 맞아요. 네 그때는 이제 지금은 무통이 이제 뭐 허리로 경막 외로 들어가잖아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마스크로 들어갔었어요. 전신 마스크. 그냥 정말 기절하는 거예요. 정말 기절하는. 네 정말 기절하는 거. 내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기가 나왔고, 근데 아기를 이제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힘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어떤 방법으로 빼냈겠어요. 누르고 밑에서 잡아 빼고 이러면서 아기를 출산을 했겠죠. 그때 태어난 사람들 중에 뭐 눈이 한쪽이 없다던가 아니면 안면에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쪽에 골이 한번 이렇게 함몰이 됐다거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누구들 때문에. 그러면서 쭉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그런 마취제가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취제가 없이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마취제를 많이 쓰는데 우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의사들도 몇몇 등장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저게 정말 아기한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약물에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됐고 그 약물을 처방해주는 의사의 등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친다. 엄마들 후기에다 쓰잖아요. 그런 후광을 이제 의사들한테 바라보게 되었고 의사들한테 더 많이 의존을 해서 아기를 낳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출산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고 지금 현재도 실은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출산이 큰 시장이잖아요. 네. 시장이기 때문에 좀 어떤 이 시장에서 좀 큰 흐름을 잡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 뭔가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건데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이 출산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부 열심히 하고 주체적으로 출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역사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이 있어요.